벌써 5단원이자 1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9까지만 세라. 그렇죠. 10도 아니고 네. 10의 자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줘야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도 잘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시작. 팅팅팅팅 숫자 읽기 놀이. 진짜 되게 잘하시네요. 이어 달리기가 나왔어요, 선생님. 카드로 이어 달리는 거군요. 이어세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평생 활용해야 하는 수학, 그 출발점이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수학을 조금 더 쉽게 배우고 또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학 놀이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윤현경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학기 5단원과 연계한 수학 놀이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네, 필근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필근입니다. 아, 이게 벌써 5단원이네요. 그러니까요. 막 소품 좀 활용하고 뭐 동작도 좀 하고 오는 사보다 큽니다. 이런 거 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5단원까지 왔습니다. 확실히 또 이제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배우게 되죠? 예, 일단 벌써 5단원이자 1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러면 1학년도 이제 반이나 지나간 거네요. 네, 그리고 단원명부터 이야기하자면요. 50가지의 수입니다. 와, 50. 얼마 전까지만 해도 9까지만 세라. 그렇죠. 10도 아니고. 네, 10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죠. 하지만 9까지 완벽하게 익히고 나면 그 다음 무엇을 익혀야 할까요? 그 다음은 10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10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10 이후부터는 새로운 숫자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1부터 9까지를 이용해서 두 자릿수를 만들고 또 19가 되면 앞자리 숫자가 변하는 이런 십진법의 개념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개념만 확실히 알면 사실 20, 30, 40, 50을 이해하는 건 아주 쉽거든요. 네. 그래서 50가지의 수도 1학년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단원에선 50가지의 수를 제대로 읽고 큰 수, 작은 수 비교할 줄 알면 완벽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10의 자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줘야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도 잘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50가지의 수를 나열한다기보다는 10 이상의 수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를 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사과를 보고 1과 9, 2와 8, 3과 7, 4와 6, 5와 5를 각각 나누면서 10의 개념을 알려주는 활동과 공깃돌이나 바둑알처럼 실물로 묶으면서 잘 이해시키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줄 수학놀이는 이런 과정을 다 이해한 후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요. 어머님들께서는 꼭 실물을 통해서 10의 개념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뭐 이제 달걀이 있으면은 달걀이 10개씩 두 묶음에서 20개, 그리고 낱개 3개에서 23개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요즘 아주 충분히 활용을 할 너무 수 있는 잘해요. 놀이로 구성을 했거든요. 네. 꼭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왠지 어머님들이 벌써 냉장고 열고 달걀도 꺼내놓으시고 사과도 꺼내놓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자, 1학년 1학기 5단원 50가지의 수를 잘 익히기 위한 수학놀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넷, 14. 틀렸다. 선생님 틀렸어요. 10개 다 획득했어요. 네. 박수.
10의 자리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놀인데요. 네.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수 먹는 하마라 그래갖고 네. 많이 먹으면 이기는 게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먹는 건 자신이 있거든요. 네. 예상 완전히 빗나갔네요. 자, 왜 수 먹는 하마입니까, 선생님? 예, 사실은 하마 모양 종이를 붙인 큐브를 가져오게 하는 거였거든요. 아, 네. 근데 하다 보니 하마가 빠졌는데 네. 아이들이 이름을 재밌어해서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그럼 하마를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 정답을 확인할 때 선생님이 네, 맞았어요 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수가 적혀 있는 판을 보고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네, 학생들이 수 읽는 것, 특히 순서 수 읽는 것을 처음엔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 읽기판으로 제대로 읽었는가에 대한 확인을 직접 해보는 게 선생님이나 엄마가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수 읽기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보시면 1부터 50까지 수가 적혀져 있고 1, 하나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이 판만 있으면 여러 가지 놀이에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뜰하기도 해라. 네. 예, 그리고 50가지의 수를 공부하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큐브를 준비할 때 10의 자리는 1부터 4까지, 1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적혀 있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또 같은 수 큐브는 2개 이상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나만 준비하면 옆에 짝꿍은 내가 가져온 수에 대한 읽기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의 자릿수 2를 가져오면은 뭐 옆에 짝꿍은 1, 3, 4 중에 하나만 가져오게 되니까 20에 대한 읽기를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같은 수를 뽑아도 괜찮은 놀이거든요. 같은 수 큐브를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 영상에서도 친구가 47을 보고 47 이렇게 읽어서 틀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른들도 진짜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아이들한테 동시에 다 배우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꼭 해야 하는 활동인 거죠? 맞습니다. 아직 1학년이지만 두 가지 표현으로 다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은 우리말로 읽는 방법이고요. 네. 1, 2, 3은 한자어로 읽는 방법인데 그렇죠. 네. 쓰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버스 번호나 전화번호처럼 식별의 목적이 있을 때는 1, 2, 3 이렇게 사용을 하고 사람 수나 물건 개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어떨 땐 우리말, 어떨 땐 한자어를 쓰는 건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어릴 때부터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아이들이 헷갈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뭐 몇 살이야? 그러면 8살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 네. 어릴 땐 귀여운데 네, 나이 그쵸. 먹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29살 막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29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런 잘못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수학 놀이를 통해서 두 가지 표현 모두 익숙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집에 큐브가 없다면 뭐 블록 같은 거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50가지의 수를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사실 이제 뭐 큐브, 쌓기나무 블록 이런 거 없거든요. 네. 총각이니까. 그래서 뭐 이게 카드 같은 거 뒤집어 놓고 짠 해서 2개 읽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훨씬 간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단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 카드와 1의 자리 숫자 카드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겠네요.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단원에서는 두 자릿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필근 씨처럼 집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한 소품 없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네. 어떤 겁니까? 예, 혹시 팅팅탱탱 놀이 아시나요? 팅팅탱탱 혹시 그 뭐 후라이팬 놀이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 알죠? 예,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네. 변형해서 집에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지금요? 네. 괜히 긴장되네. 괜히 떨리는데요, 저도. 보는 사람도 긴장됩니다. 떨려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시작. 팅팅탱탱 숫자 읽기 놀이 31, 31, 27, 27, 43, 43. 오, 이게 잘한다. 뭐라고? 되게 진짜 되게 긴장되네. 잘하시네요.
아니 저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데 저는 한 번쯤은 틀렸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네. 30일은 31와 같은 개념이라는 걸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뭐 우리가 두 가지로 수를 읽는 방법은 집에서 일상 대화를 할 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귀에 박히게끔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수학적 대화로 흥미를 이끌어주는 것도 놀이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랑 수영장에 가서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때 엄마는 19번인데 너는 몇 번이야? 그리고 몇 번째야? 라고 하면 아이가 나는 21번, 21번째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대화들입니다. 네. 뭐 마트 가서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과자 코너라든지 이런 데 대량으로 있으니까. 그럼요. 수세교와 표현하기 학습에 적합한 장소고요. 네. 특히 과일이나 과자 코너는 훌륭한 학습의 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이거 하자고 엄마한테 그 과자 코너 가자 그러면은 매 맞겠죠? 엄마가 떼짜 예, 하시겠죠. 쫓겨나겠네요. 자, 이렇게 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0가지의 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또 다른 수학놀이 함께 만나볼게요. 또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 네, 이 친구가 게임의 승리자입니다. 박수! 저는 첫 번째 놀이가 수먹는 하마 1이어서 당연히 수먹는 하마 2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어 달리기가 나왔어요, 선생님. 네. 저도 이번에는 하마가 나오나 이렇게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그랬죠. 네. 그런데 이런 놀이가 50가지의 수를 익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 이건 50가지의 수 중에서 1 큰 수, 1 작은 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놀이입니다. 또한 이어세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수와 연산에서는 규칙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1, 2, 3, 4 차례대로 가는 약속을 나 혼자 1, 3, 2, 4 이렇게 써버리면 3보다 2가 작다는 뜻이 되버리죠. 그렇게 되죠. 그럼 큰일 나겠네요. 대혼란이네요. 네. 그래서 이어세는 규칙에 적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의 놀이는 유난히 경우의 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바닥에 펼쳐진 카드나 내가 진 카드 중에서 연속된 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연습하고 난 후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네. 애기들 어렸을 때 맨날 차 뒤에다 태고 가면 그냥 1 작은 거는 무슨 수일까, 이거보다 1이 더 큰 수는 뭘까 이게 말로만 했던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이게 보드게임이나 카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드나 큐브에 숫자를 아이가 직접 쓰게 한 후에 놀이를 해도 반복 학습이 되니까 좋고요. 그것도 진짜 좋네요.
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수면 씨가 이야기한 대로 1 큰 수는 뭐지? 1 작은 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네. 하는 수학적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신발장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신발 넣으면서 41보다 1 작은 수가 뭘까? 1 큰 수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묻고 답하는 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려주신 게임은 좀 집에서 여러 명이 다 참여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엄마랑 둘이만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 읽은 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책을요? 책을 쪽수를 가리고 18쪽에서 20쪽으로 건너뛰었어. 이 사이에 수는 뭐가 있지? 오. 이렇게 퀴즈를 내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또 퍼즐처럼 숫자 하나를 비워놓고 맞춰보는 활동을 해도 좋고요. 예를 들면 31, 32, 괄호 34처럼 칸을 비워놓고 아이가 숫자를 적으면서 33은 32보다 1 큰 수, 34보다 1 작은 수라고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수학적 대화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학 얘기가 나오면 요즘은 그 스토리를 이용해서 수학을 배우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거네요. 그러면 뭐 헨젤과 그레텔은 33보다 1 큰 수가 있어야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 수를 찾아오시오. 뭐 이러면서 쪽지 숨겨놓고 찾아오라 그러고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예, 스토리텔링과 보물찾기 콜라보인데요. 네. 수를 찾아오게 하는 활동은 주로 앉아서 하게 되는 수 공부에 지루해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활동이 되는데요. 네. 바닥에 수 일기판이나 스티커를 붙여놓고 21, 22 이렇게 건너다가 비어있는 칸에 23을 적고 또 맞히면 건너고 말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네. 이런 징검다리 놀이도 활동적인 수 표현 놀이가 됩니다. 네.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카드 놀이도 알려드렸고요. 엄마랑 둘이서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0가지의 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수학 놀이 함께 만나볼게요. 녹색과 보라색은 낱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시작! 내가 제일 커. 하나, 둘, 셋. 똑같네. 가위바위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승자입니다. 박수! 네, 드디어 하마 2탄 놀이가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는데 이거는 살짝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내가 10의 자리 4, 1의 자리 9 가져오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실력에 상관없이 아이들 모두 이기는 기쁨을 느껴보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평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뽑아오는 놀이를 구성해 봤는데요. 이 놀이 또한 앞선 큐브 놀이와 마찬가지로 1의 자리는 0부터 9, 10의 자리는 1부터 4까지만 갖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놀이하는 학생 수에 맞춰서 똑같은 수의 큐브를 중복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가장 큰 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놀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수를 비교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자리 숫자를 만들고요. 또 친구들과 수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추론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네.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29와 31을 보고 29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꼭
앞자리 10의 자리수를 먼저 비교하고 10의 자리수가 같을 경우에는 1의 자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집에 숫자 카드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수다학하면서 숫자 카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 카드 활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엄마랑 놀이할 때는 큐브 대신 숫자 카드를 활용해도 될 것 같고 네, 동시에 뽑은 다음에 누구 수가 더 클까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이가 문제집 푸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게 그렇네요. 접근할 것 같고요. 더 쉽고 간편하게 승부도 나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래 내가 엄마보다 더 큰 수 뽑았어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아이템이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오, 대단한 걸 정말 부럽다 이런 네. 리액션을 해주면 아이가 진짜 의욕적으로 게임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문득요, 이렇게 두 자릿수만 활용을 하게 되니까 우리 주변에서 달력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달력 정말 좋은 대화거리거든요. 비교뿐만 아니라 오늘이 7일이네, 어제는 며칠이었어, 내일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1 작은 수, 1 큰 수 표현하기, 수읽기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네. 오늘은 1학년 1학기 5단원 50가지의 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50가지의 수를 익히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0가지의 수를 정확히 읽고 세고 어떤 게 큰지 작은지 비교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되는 단원인데요. 무리하게 몇십씩 더하고 빼는 활동은 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아이가 오히려 큰 수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다그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산과 마찬가지로 수세기 또한 숙달되면 속도는 저절로 붙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수학적 대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욕심 부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욕심을 잠깐 내려놓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필근 씨는 오늘 어땠어요? 이게 제가 한 학기 수학놀이를 소개해 줬을 뿐인데 네. 뭔가 되게 큰일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큰일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지도 헷갈리실 때는요. 모두 수학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도 시청해 주시고 본방사수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늘 이렇게 재밌는 시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은 언제라고요? 본방은 월요일 10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학년 1학기 5단원 50가지의 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기는 개념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현경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학생과 학부모 또 선생님도 함께 보면 좋은 방송 수다학은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다학 애청자들을 위한 본방사수 이벤트! 저희 수다학 본방송을 시청한 후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수다학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벌써 2학년도 5단원. 친구의 그룹들도 새로 생기고 아이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살짝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 친구들 사고에 올라가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네요. 다양한 기준을 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승리 뭐 이런 건 좀 너무하죠?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추억의 놀이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보면. 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 바람이 치는 바다 새벽. 맞아요. 수학 개념을 또 익혀야 되니까. 네.